안녕하십니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인 충북지방노동위, 청주에 소재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을 신문회의 참석차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불이익한 정직을 당하거나 징계 처분을 당했을 때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보통 기일 잡히는 데만 3개월, 어떤 거는 한번 1심이 종결되는데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거의 치명적이죠. 생활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특별법으로서 노동위원회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빠른,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 이전에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로자 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근로자가 이기게 되면은 사용자에게, 예를 들어서 해고를 당했다. 어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는데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판정 결과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해고 또는 징계 처분이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첫 번째는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그런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부과금을 받게 됩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해고 같은 경우에는 최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그거를 1년에 2회, 2년에 걸쳐서 총 4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한 근로자 최소로 했을 때 500만 원, 처음에 500만 원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500만 원씩 4번 부과한다고 해도 거의 2천만 원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되는 거고, 통상은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금액은 가중됩니다. 1회 500만 원이면 2회는 한 1000만 원, 3회는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중되게 되면은 사실상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행정처분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게 되고, 또 이행강제금으로 국가에 납부한 그 금액은 그냥 국고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그 돈을 냈다고 해서 당연히 지급했어야 되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구제명령을 내렸으면 사용자는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어쨌든 구제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깨지지 않고 상급 중앙노동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에서 깨지지 않고 그렇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를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행정적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소송 그 유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법정 기일이 잡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구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는 것도 해고를 어떤 기관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지금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관할 안에 있는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한 사건을 신문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게시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 그 글 중에 법원하고 노동위원회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이점은 일단 공통점은 당연히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라는 점에서는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동일합니다. 한쪽에서는 법원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까 또 공통점은 그렇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그리고 대리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 그 차이점은 노동위원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라는, 물론 저도 이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긴 하지만, 공인노무사라는 노동법을 특화시킨 그런 자격증을 가진 공인노무사가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런데 당연히 노동위원회에서는 변호사도 대리를 할 수 있죠. 사용자나 근로자를 위해서. 근데 법원에서는 공인노무사가 그 당사자를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에서 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하면서 통상은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같이 이제 병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판결 주문에 나와 있는 임금 관련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노동위원회 판정보다는 좀 유리하죠.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다고 아니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쳐서 혹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사건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는 집행 권한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근로자가 자기가 부당하게 해고가 당했다고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그냥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거지, 근로자가 얼마를 지급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집행권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의뢰인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게, 과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금 지급 청구 소송만 할 것이냐, 뭐 이런 의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 해고를 당한 경위나 아니면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건 대법원까지 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집행권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1, 2, 30까지 갔으면 통상은 이 정도 갔으면은 거의 한 2년 반에서 3년 최소 그 정도는 걸리는데 이렇게 5심, 사실상 5심을 거치는데도 결국 사용자에게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더 좀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 해고무효 확인소송 플러스 임금지급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소한 사안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1심, 2심, 3심만 거치면 집행권으로 바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난이도나 아니면은 징계의 승소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그거는 사전에 판단을 할 수 있겠죠.